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팩토리 100.3 금요판과 나홀통의 진행을 맡은 조강래입니다. 독일의 언론인이자 사회학자인 위르겐 하버마스는 미디어 공공성이 언론인들의 계몽주의 구호 안에 머물러 있다며 한계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시민중심 민주주의 공론장을 강조하며 미디어 공론장은 언론인이 주도하는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서는 안 되고 개방과 상호작용을 전제로 시민이 주체가 되는 논의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시민중심 미디어 공론장 나홀통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치해설가 이태입니다. 오늘은 나홀통과 같은 시민참여 방송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가짜뉴스, 클릭 장사를 위해 언론사의 자극적이고 편파적 보도에 지치는 우리 청년들은 작금의 언론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느끼고 직접 시사 미디어에 참여하여 어떻게 하면 시민들을 위해 정직하고 정확한 보도를 할 수 있을지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앞으로도 시민이 먼저인 방송을 고민하고 제작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중심 미디어 공론장 울산에서 어디까지 가능할까라는 주제로 백운찬 울산광역시 의회 의원님과 그리고 이병주 울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 센터장과 함께 파워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광고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아빠는 몇 살까지 살 거야? 글쎄, 우리 딸 꼬꼬 할머니 될 때까지 살지 않을까? 오래 사는 일이 기대가 되도록 늘어나는 수명만큼 건강한 날도 늘어나는 미래. 원료의학에서 완제의학까지 경보제약이 미래의 건강을 만듭니다. 경보제약. 잘 부탁해요, 경보. Power. Interview. 백운찬 울산광역시 의회 의원 그리고 이병주 울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장 두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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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시사팩토리 100.3 금요판과 나홀통 청취자 여러분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운찬 의원님부터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울산광역시 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고요. 백운찬 의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활동하고 있고 또 우리 농소 2동 3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청년들과 함께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센터장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작년 11월 9일부로 울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장에 취임하게 된 이병주 울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 센터장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나홀통에 이제 처음 모시게 됐는데요, 두 분 다. 이 나홀통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먼저 백운찬 의원님, 네, 혹시 네. 뭐 듣기는 많이 들었고요. 아 그러세요? 네. 실제 방송을 들은 것은 짧게 한번 경험을 했고 네,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인터넷으로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봤는데 네.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병주 센터장님께서는 좀 들어보셨나요, 나홀통? 네. 사실 작년 10월까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아, 네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작년 11월 9일부로 울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업무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이 나홀통을 알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애청자가 되었습니다. 아, 애청자까지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어서 네 진행하시죠. 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홀통이 이제 시민의 미디어 참여라는 가치를 CBS 플랫폼을 통해서 실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의제 제안과 중요한 의제 설정을 하는 데 있어 주요하게 참여했다는 외부 평가도 있었는데 이거 너무 자기 칭찬인데 네. 이 활동이 1년가량 지속되고 있는데 나홀통 방송을 들어보셨다면 어떻게 느끼셨는지 네, 센터장님 먼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정한 시청자 미디어 대상에서 특별상과 라디오 부문 장려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저도 이 방송을 작년 11월 달 이후로 가끔 시간 날 때마다 자주 듣고 있는데 시와 구군을 향한 이 거침없는 질문들이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울산 지역 청년들의 이 패기 있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네, 백운찬 백운찬 의원님. 의원님. 네. 예, 그 특별상을 받고 또 라디오 부문 장려상을 받았는지는 잘 몰랐네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역시 나홀통이네요. 예. 울산의 청년 네트워크와 그리고 울산 CBS가 이렇게 울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만들어가는 방송이라고 하니까
아마 청년 네트워크에 소속된 뭐 그런 사람들이 또 섭외도 하고 또 뭐 어떤 사연도 받고 자료도 모으고 뭐 이렇게 진행한 걸로 제가 이렇게 며칠 전에 이렇게 검색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청년이 방송하는 만큼 아마 정치인들에게 묻는 질문들도 아까처럼 좀 위트 있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굉장히 좀 송곳처럼 날카롭고 또 아주 돌발적이고 또 창의적이고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청년들에게 어떤 굉장히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현실적일 수 있는 그런 생각들도 질문으로 많이 나오는 것을 보고 아주 네. 신선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이제 그런데 조금 이제까지 왔던 분들을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너무 좀 정치인들이나 조금 고위층에 있는 또 이런 사람들 위주로 게스트들이 좀 나왔던 거 아닌가 이런 부분들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 그 진행자 이태인 센터장님이시죠? 이렇게 네. 예, 저는 계신 네네네. 이태인 CEO라고. CEO. 아이고 네네. 죄송합니다. 이태인 CEO께서 같이 이제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게 청년 한 분이 여기에 와서 진행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뭐 완전 청년 방송이다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진정한 퍼블릭 액세스를 좀 주창하자면은 우리 이태인 CEO처럼 이런 분들이 요소요소에 조금 있어가지고 쌍방에서 서로 좀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질문들도 쌍방에서 요즘 뭐 이렇게 인터넷 매체가 좋으니까요. 네. 바로 받아서 또 질문도 하고 이런 모습도 좀 보여주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나울통을 위해서 또 아낌없는 아. 이런 또 시각에 대한 또 의견과 아주 감사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좀 이어서 좀 질문을 좀 본격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제 현재 미디어 공론장은 이 청년 시민 중심이 아닌 이 언론, 자본, 이 정치 중심으로 편성돼 있다는 이 분석이 있습니다. 이 언론 개혁의 경우 이 시민이 배제된 채로 논의되고 있다는 비판으로 연결되기도 하는데요. 이 미디어 공론장의 이 중심에는 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먼저 백운찬 의원님부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당연히 시민 또는 뭐 주민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 주민 중에서도 뭐 굳이 청년만이 아니라 청년들처럼 좀 공론화에 참여 기회가 적은 시민들에게도 어떤 참여 기회가 좀 많이 주어지는 그런 공론화 과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이러한 청년들보다 오히려 더 공론화에 참여할 기회가 없는 장애인이나 주부나 아동이나 또 어떤 청년 중에서도 취준생들이나 이런 농어민들이나 우리 주변의 그 미디어 소외계층은 굉장히 많고도 다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청년이 자기의 어떤 그 생각만 자기의 말만 이렇게 대변한다고 해서 청년이라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적어도 청년은 방금 말씀한 그런 내 문제보다는 그런 미디어 소외계층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대변하고 그들을 초청하고 하는 것이 진정한 청년 미디어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진정한 우리 공론화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병주 센터장께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방금 백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언론의 힘이 한 방향으로 쏠려 있다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미디어는 다 아시다시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그 공공재인데 여태까지는 그 부분이 약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전 언론이나 언론 행태가 보면은 일방통행이었죠. 이제는 상방통행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 소위 말해서 페놉티콘에서 시놉티콘으로 네, 바뀌어져야 하는데 그 중심에 시민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추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나울통 옴부즈맨 편을 기획을 했었죠. 그때 청취자 인터뷰를 진행했었는데 제2, 제3의 나울통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왔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울산에서 시민중심 미디어 공론장 활성화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코너 편성을 책임지는 밖에 계신 이제 김성관 PD라고 하죠.
이제 나올통 멤버들이 PD를 종처럼 부리고 착취해서 방송을 만든다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네. PD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게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우리 나올통 멤버들도 1년가량 매주 방송을 제작하면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제작 관련 인적 그리고 물적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시민 미디어의 기반이 약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결국 공동체 미디어를 통한 기반 쌓기가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두 분은 과연 제2, 제3의 나올통이 나올 수 있다고 보시는지, 네, 백운찬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면은,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 네. 네, 당연히 나와야 하고요.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우리 PD께서도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는 그러한 그 좀 개방적이고 또 굉장히 그 참여적인 그런 나울통과 같은 이런 방송을 만들어 가자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적어도 그 시민 중심 미디어 공론장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기획과 그리고 제작, 출연 이런 것의 모든 것을 PD가 혼자서 일임한다는 것은 굉장히 시민 중심 미디어 공론장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PD가 아무리 유능하다 해도 그 PD의 생각 속에 기획 속에 갇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런 말이 있어요. 저는 이제 원래는 그 교단에 있던 사람이니까 네. 진정한 교수는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공부를 하게 하는 사람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물론 어떤 시민 중심 미디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어떤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되겠지만 네. 진정한 시민 중심 미디어는 다양한 미디어 크리에이터를 좀 발굴하고 또 직접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출가는 직접 춤추는 사람이 아니라 무희가 춤출 수 있는 그러한 무대를 잘 만들어주는 것이 연출가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좋은 환경을 미디어 환경을 만들고 또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춤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간다면은 네. 분명히 우리 나울통은 앞으로 굉장히 발전할 것이고 또 이보다 더 좋은 방송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병주 센터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얘기 드리자면은 제2, 제3의 나올통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극복을 해야 되겠죠. 방금 이태인 CEO께서도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주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 외에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우선 울산 지역 대학교에 미디어 관련 학과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디어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이 다 타지로 나가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죠. 쉽게 얘기해서 인프라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이죠. 네. 이를 상쇄할 수 있는 것이 현재 우리 울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마을 공동체 미디어 교육입니다. 대학교의 전문 학과에서 실시하는 이 고수준의 교육을 받지는 못하더라도 시민들이 미디어 활동을 생활화한다면 그 기반이 강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뭐 예산 문제라든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울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는 열이 있는 시민들만 있다면 얼마든지 제2, 제3의 나올통이 탄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도 최대한 지원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백운찬 시의원께 단독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 방송법은 미디어의 공론장 역할을 강조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방송법 1조 내용을 보면 이 민주적 여론 형성이 명시되어 있죠. 이 시민 중심 여론 형성이라는 뜻인데 이와 관련해 지역에서 관련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시민주도 방송 제작이 이 수구의무주의 천병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이 주장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방송법 그 제1조 정의를 보면 방송의 자유와 독립 보장 그리고 방송의 공적 책임,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민주적 여론 형성, 국민 문화의 향상 그리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정진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요즘 정치권에서는 미디어 정치라고 할 정도로 미디어를 못하면 정치를 할 수 없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네.
정치라고 하는 것은 듣고 그리고 조율하고 그것을 말하고 또 알리고 다시 듣는 일련의 과정인데요. 이런 지금 현재의 과정이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상황이 확장되고 있고 시민들의 개인적 자주적 활동이 매우 중지되고 있는 현 사회에서 공동체 미디어 또는 시민 주도 방송 활동은 우리 수기 민주주의의 천병뿐만 아니라 네. 정치인들에게도 시민의 여론을 알리는 데도 굉장히 지대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저도 이번 기회에 이제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도 네. 지금 공동체 미디어 지원과 그리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조만간 아마 이에 대한 여론을 좀 수렴해서 조례 제정이라든지 또 행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제가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부 광역 기초의회에서는 이미 공동체 미디어 관련 조례를 만들고 마을 단위의 미디어 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이를 통해 시민의 방송 참여 확산으로 좀 이어지는 것 같은데 인프라가 다르긴 하지만 서울이 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연간 마을 미디어 예산만 10억 단위라고 하는데 울산에는 관련 조례가 조금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백운찬 의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대전, 서울, 전북, 제주 등 4개 광역 단위에서 이 미디어 공동체 미디어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대구시 달성군 등을 비롯한 10개 정도의 기초단체에서 조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울산시의회에서도 이번 기회에 이에 대한 어떤 조례 제정 계획을 세우고 있고 특히 저는 우리 구군 의원님들을 다 좀 의회로 초청해가지고 함께 조례 작업을 제정 작업을 할 생각입니다. 네. 이 공동체 미디어는 대부분 구군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구군 의원님들과 함께 그 조례 제정 작업을 한다면은 공동체 미디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실질적인 역할이 아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병주 센터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조금 전에 서울에서는 마을 미디어 예산만 10억 단위로 쓴다고 하셨는데 현재 울산에서는 울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의 1년 예산이 총 10억입니다. 네. 거기에서 마을 미디어 교육 사업에 예산을 뽑아야 되니까 네. 예산 면에서는 굉장히 어렵죠. 많은 차이가 있네요. 예. 네. 그래서 울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도 열심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예산은 역부족이죠. 네. 그래서 우리 백원찬 의원께서 좀 도와주셔서 조례를 꼭 좀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전국 광역시도 단체에서 자치단체에서 만든 조례가 2016년도에 전북과 제주가 12월 30일 날 같이 네.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2019년도에 대전에서 통과가 되고요. 그리고 2019년 7월 18일 날 서울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울산도 빠른 시간 내로 이 조례를 통과시켜야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광역이 아닌 이 기초단체 단위에서도 마을 미디어 활성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방금 또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공동체 문화와 시민공론장 활성화가 이 지역사회 구심점이 되고 나아가 이 지역 소멸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여전히 매우 부족해 보이고요. 이 시스템 구축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백운찬 의원. 네. 방금 우리 센터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울산의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사실은 우리 울산과 대구, 경북을 같이 아우르는 아주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좀 구심점 역할을 하고 각 구군마다 공동체 미디어 담당자가 이렇게 좀 배치되어 가지고 마을에서 활동 중인 미디어들이 서로 유기적인 정보 교류 등이 체계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경우에는 미디어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과 그리고 창작 유통 활동을 위해서 마을 미디어 센터를
설치 그 구인데도 불구하고 네. 설치하고 있고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경우도 팟캐스트 방송 제작단을 구성하여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네. 또 뿐만 아니라 어떤 이렇게 타도시들은 보면 마을 미디어 활동가 또는 운영 단체가 구에서 관리하는 어떤 공공시설이나 방송 시스템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울산에 있는 미디어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도 다양한 모든 장비와 다양한 그 시설과 이런 것들을 다 대여 그리고 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이번 기회에 우리 시청자 미디어 센터의 그 확장성도 좀 많이 넓히고 또 각 구군에 그런 미디어 센터 미디어 담당자가 있어가지고 유기적인 활동을 좀 맺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병주 센터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진행한 마을 미디어 사업의 한계는 일회성 교육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마을 미디어는 지속성이 사실 생명인데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활동을 할 때까지 많은 시간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네. 마을 미디어를 지속할 수 있는 채널이 또 필요하죠. 요즘 유튜브나 팟캐스트 같은 다양한 인터넷 매체가 있지만 이 콘텐츠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하나로 뭉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의 콘텐츠를 보면서 마을 간 교류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하나 기존 미디어 채널에서는 마을 이야기를 송출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CBS와 시청자 미디어 센터 그리고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가 이를 위한 이제 첫 단추를 끼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동네 리포트를 운영을 해서 각 구별로 소모임을 진행해서 이 구별 소식을 CBS를 통해 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참가자를 모집 중인데 리포터로 양성된 분들이 활동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또 각 구별 온라인 마을 방송국을 만드는 것이 저희들 목표입니다. 네. 거기에서 얻은 좋은 콘텐츠를 CBS 같은 방송사에서 다시 송출하는 그런 선순환 체계를 만들면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시간 관계상 될 것 같은데요. 1020 세대와 이 5060 세대의 정보 수용 방식이 매우 다릅니다. 이 1020 세대는 디지털 미디어 수요 중심, 그리고 5060은 아날로그 미디어 수요 중심인데요. 이 시민 대상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서 세대와 계층 사이에서 발생하는 정보 격차를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공동체 미디어 관련 조례에 좀 담을 수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백운찬 의원님이 먼저 이 부분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뭐 사실 그 5060 또 뭐 1020 이렇게 나누기에도 요즘은 너무나 빠르게 미디어 환경이 급속 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빠른 변화에 부응하고자 한다면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번 조례 제정을 할 때 이러한 부분까지 잘 담아서 할 수 있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병수 센터장님 간단하게 좀 답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보 격차를 줄인다기보다는 서로 소통하는 미디어 환경 조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마을 미디어의 주 참가자는 남녀노소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청소년들과 중장년이 이 마을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함께 미디어 활동을 한다면 서로가 선호하는 이 매체에 대한 이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타팩토리 100.3 금요판과 나울통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로꼬의 이제서야 나가고 있는데요.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이창수 엔지니어, 김현상, 음악의 길기판, 진행의 조강래, 이태인, 조연출의 개유나, 김현빈, 손재민, 양태영, 이찬미, 최가영, 구성의 엄유미, 책임의 김성광이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모두라고 말하면 다들 안녕이라고 외쳐주세요. 모두 안녕. 안녕.